유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책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없다기보다는요, 기준이 다양하고요, 그때그때 다른 거다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하긴 하겠네요. 어떤 때는요, 그냥 유명한 책,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표지가 정말 예쁜 책. 요즘 표지 너무 예쁜 책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한참 화제가 되는 책, 이런 책들을 고를 때도 있죠. 그리고요, 때로는 제목에 꽂혀서 책을 고를 때도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바로 그렇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위로하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꽂힌 제목 치고는 좀 평범하죠. 사실은요, 이 꽂힌 것은 제목이 아니라 부제거든요. 체념과 물러섬의 대가 몽테뉴입니다. 슈테판 츠바이크는요, 전기 작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인 츠바이크는 2차 세계대전의 광기를 피해 브라질로 망명하게 돼요. 거기서 쓴 생애 마지막 작업이요, 바로 몽테뉴 전기입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 마치 에세이같이 전기를 썼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책은 몽테뉴의 생애를 따라간다 라기보다는 몽테뉴의 생각을 따라가는 전기처럼 느껴집니다. 츠바이크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무리하면서 이 인물을 조망한 것은요, 당연히 몽테뉴의 생각과 츠바이크 생각의 결이 같았기 때문이었겠죠. 2차 세계대전을 몸소 겪은 츠바이크는 비슷한 혼란의 시기를 살았던 몽테뉴에게서 혼란스러운 세계를 살아내는 하나의 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몽테뉴가 살았던 시대는요, 신교와 구교, 종교의 대립으로 내전이 끊이지 않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패스트가 유행하던 시기이기도 했죠. 이 시기를 몽테뉴처럼 지혜롭게 보내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츠바이크의 생각입니다. 바로 그 태도가 체념과 물러섬인 거예요. 사실 몽테뉴는 만들어진 귀족입니다. 상인으로 크게 성공한 조부가 귀족의 신분을 거의 산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몽테뉴에게도 이런 허세가 있습니다. 조상들이 살던 몽테뉴 성이라고 자신의 성을 표현을 하는데요. 조상이라고 해봤자 그 몽테뉴 성에 살았던 사람은 자기 아버지 정도밖에 없거든요. 젊었을 때 몽테뉴를 보면 출세에 대한 욕망도 분명히 드러내거든요. 보르도 지방의 고등 법관으로 일하다가 파리의 대법관 진급에 떨어져요. 그 후 몽테뉴는 더 이상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게 그의 나이 38세 때 일이에요. 그리고 몽테뉴는 자신의 성에 자신만을 위해 지은 독채 조그만 탑에 스스로 갇혀 살게 됩니다. 건강에 자신이 없었는지요, 그때만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거라고 몽테뉴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만든 이 독방에서 10년 동안을 살고 여행에 나서기로 하거든요. 이 여행에 나서던 해에 출간된 책이요, 바로 몽테뉴의 수상록입니다. 수상록의 원어 제목은 에세이예요. 시험, 시도, 경력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짐작하시다시피 바로 이 제목은 에세이라는 장르의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탑 안에 갇혀 살던 몽테뉴는 여행을 다닐 때는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자신이 여행을 떠나 있을 때 보르도 시장으로 임명이 돼요. 이것도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황급히 보르도로 가서 시장직을 수행을 하고 연임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친구인 앙리 4세가 왕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 몽테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후 관직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자신의 성에 칩거하다가 59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놀다가 글 쓰다가 여행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죽은 것 같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러운 삶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츠바이크가 주목한 것은요, 이런 점이 아니라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몽테뉴는 그것을 성취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포기했다는 점,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한 것 같아요. 그의 성정을 보여주는 일화에 책 읽기에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느긋한 독자는요, 이런 구절들 때문에 땀을 흘릴 필요는 없다. 나는 언제든 원하면 이 책을 놓아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책뿐이겠습니까? 그의 삶도 그런 자세거든요. 출세를 원하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깨끗이 은퇴를 하기도 했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르도 시장이 되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고 시장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보르도에 페스트가 유행했을 때 몽테뉴는 가장 몽테뉴다운 선택을 하거든요. 시장으로서 페스트와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끌고요, 보르도를 나와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몽테뉴에게는요, 운명과 싸우는 패기 아니면 불행과 맞서는 영웅적인 모습,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영혼이 자유로운 개인이 있을 뿐입니다. 몽테뉴는 외부의 법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요, 점점 자기 자신의 자유를 추구했는데, 그렇다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중요한 만큼 남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말로는요, 흔히 합리적 개인주의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런 자아를 몽테뉴는 16세기에 이미 자기 자신에게 구축한 것입니다. 그가 점점 세상 일에 초탈해져서 자기 자신의 자유에만 충실하게 살자 이상하게도요, 젊었을 때는 가지려 했지만 멀어져만 갔던 기회와 권력이 몽테뉴에게 오게 됩니다. 신교와 구교로 갈라져 싸우던 프랑스는 중재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몽테뉴의 중도주의적 자세는 그런 중재자의 자세에 딱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가 종종 조언을 해주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앙리 드 나바르라는 귀족인데, 이 사람이 앙리 4세, 그러니까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들 몽테뉴가 엄청난 출세길에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몽테뉴는 관직을 거절하고 그의 성에 틀어박혀요. 물러섰던 것이죠. 제 생각에는요, 혼란한 세상이란 인식은 내면적 소망과 외면적 상황의 불일치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면적 상황이요, 일 개인으로서는 대항하는 것도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불가항력적일 경우에는 그런 혼란함의 감각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고요.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대인 츠바이크는요, 내전과 콜레라의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적 혼란을 적절한 체념과 물러섬으로 견뎌낸 몽테뉴를 하나의 롤모델로 놓은 것 같아요. 책 곳곳에서 몽테뉴에 대한 공감의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사실 제가 요즘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불행을 피하는 법입니다. 제어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쳤을 때요, 고전에서는 그런 불행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또 위인들은 그런 불행에 어떻게 대응했나 하는 것인데요. 체념과 물러섬이라는 이런 키워드로 불행에 맞선 사람이 있어서 조금 놀라기도 했고 또 재밌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적 우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분들에게 참고가 되시라고 앞으로도 이런 주제를 종종 꺼내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인 여러분들도 불행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나거나 또 읽으신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댓글로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마지막 유작인 위로하는 정신, 체념과 물러섬의 대가 몽테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것만큼은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